천하절경이라고 하는 황산에 많이 가보셨죠. 그러나 또 많은 분들 중에는 그 먼 데까지 찾아가는데 황산에 좋은 경치를 못 보고 되돌아온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흔히들 좋은 경치도 보여주는 사람한테만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 백두산 천지나 이런 황산 같은 곳은 기후가 아주 불순하기 때문에 도무지 1시간 후에 기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탕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중국과 국교를 맺기 전에 제가 처음 찾아갔던 곳이 백두산 천지였습니다. 시소설가 30명이 5명씩 기입자에 나눠 타고 차례차례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오는 순서인데, 제 앞에 떠났던 차들이 다 돌아오면서마다 그 친구들이 손을 저습니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왜? 보이는 거는 짙은 구름과 안개, 바람소리밖에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천지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m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이 먼데 와가지고 천지를 못 보고 가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천지 개벽하듯이 구름장들이 확확 밀리면서 파란 하늘이 나타나고 태양빛이 그 녹색의 천지 수면 위로 쏟아지는 그 광경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와, 이것은 기적과 같구나, 이런 것.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한 10분도 되질 않았습니다. 서둘러 사진들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음 우리 팀들은 또 그 희망을 갖고 올라갔습니다만 아무도 천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황산요, 2005년이었습니다. 제가 남경에 머무를 적에 황산 구경을 가자고 서울의 친구 2명까지 중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남경역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튿날 새벽 황산역에 도착했는데 꾸역꾸역 비가 내리고 서산하기 짝이 없어요. 또 망했구나 하고 케이블카 타고 예약되어 있는 산꼭대기 호텔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소나기예요. 서울의 한 친구는 황산화 풍경을 찍겠다고 큼직한 아날로그 카메라에다가 삼각대까지 짊어지고 왔는데 보이는 건 소나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날이 개겠지 했는데 이튿날도 마찬가지,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루가 더 일정이 있었는데 산을 내려와가지고 황산기슭 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릉도원 할 때 잠깐 소개했죠. 황산에도 도화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호텔 이름도 도원 호텔이고 뭐 이랬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그 빗줄기는 그치질 않고 있었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구나,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비는 오고 풍경은 보이지 않을 적에 할 일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술 마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산중 호텔에서 모롱이를 돌아 나가면은 주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술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나온 술이 구자교라는 술이었습니다. 이 술입니다. 보통 구자교 일반 본품인 이렇게 생겼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사각형 양철통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양철술통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문제는 주인 추천에 술을 받아놓고도 이 술 이름이 뭔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백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 한자 피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는 데다가 무슨 차인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셋 중에 명색이 국문과 교수가 2명이나 있었지만 서로가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쉬운 글자, 입구자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요량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마시자 하고 이 술을 붓겠습니다. 한 잔 들이켜봤는데 가격 대비 엄청 술맛이 좋다라는 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술맛이 놀랄 정도로 경쾌했어요.
물론 도수가 약해서요. 40.8도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런 탓도 있지만은 술이 순하게 입에 들어와가지고 가볍게 입안을 흔들어주고 뒤편으로 쑥 넘어가 줬습니다. 잔잔하게 입천장과 혀바닥에 단맛이 풍겨지는 것도 그럴싸하고요. 그리고 뜻밖에도 향은 길고 깊었어요. 그런 인상이 처음 황산에서 마주했던 구자교에 대한 제 좋은 인상입니다. 오늘 이 구자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교자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거는 땅구덩이 교자입니다. 땅광. 즉 뭐냐면은 우리가 술을 빚을 적에 원료 곡식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대부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고 장기간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 구덩이를 교라고 합니다. 구덩이 교자입니다. 구자는 뭐냐? 코우자라고 하는데 구자의 아들 자자로 전혀 의미는 새겨지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잡할 거 생각 없습니다. 요 구자는 지명입니다. 구자진이라고 하는 안위성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인데 거기서 나온 구자교다. 이 안위성 북부 끝에 가면은 회북이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북시에서 바로 교외 쪽에 작은 또 하나의 딸린 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이시라고 합니다. 한자로 읽으면 휴게가 됩니다. 거기에 구자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2000 수백 년 전, 즉 천추시대에 송나라 땅이었습니다. 당시 한때 이 송나라가 가장 세력이 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던 제후가 주위에 여러 제후들을 이곳 구자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우리 공동으로 약속을 하는 의식을 갖자 하고는 맹세의 식을 올립니다. 고대 중국에서 보통 이렇게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맹세식을 할 적에 개, 돼지, 말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함께 마신다거나 입술에 바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을 삽혈이라고 합니다. 맹세의 뜻으로 피를 마시거나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이 송나라의 제후가 주선했던 그 맹세식에 나온 술이 바로 구자주라는 술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자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소를 구자진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자교 술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의 술의 역사가 2700년이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술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1949년 공산 중국이 수립되던 무렵 여기에서는 구자주업이라는 술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구자지는 휴계현의 소속 마을이라고 했죠. 그리고 휴계시는 또 회북시 소속의 현입니다. 당시 지방정부가 통제를 못한 사이에 두 개의 구자주업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는 휴계시에, 하나는 회북시에. 그래서 서로가 각각의 구자주라는 술을 생산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이름의 술, 구자주가 나오면서 근 20년 동안 이 상표에 혼란이 오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두 회사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97년에 이르러서야 두 회사가 통합해서 하나의 상표, 하나의 술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시중에 나온 술 이름이 바로 구자교, 교자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이 술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게 1998년에 구자교라는 술이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오랜 전통에다가 술맛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자주업을 새로 맡은 경영진의 탁월한 그 마케팅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이 구자교 술은 시중에 나온 지 5년이 안 돼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체면 소비에다가 타켓을 맞추자라는 것이 이 구자교의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전통이 좀 있죠. 특히 술꾼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것, 술집에서 서로 지갑 내겠다고 싸우는 것, 그것도 거기서 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에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극히 경제가 낙후되어 있던 시절이라서 소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술꾼들이 술을 마실 적에도 대개들 집에서 마셨어요. 손님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때 마신 술들은 대개다가 당시 2 내지 3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돈 1,000원 미만의 그런 저가의 술들을 집에서 혼자 마시거나 친구랑 마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자 바깥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마신 술들이 보통 12완 내외의 술입니다. 집 밖에 나왔으니까 좀 비싼 거 마셔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치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2완 이상의 술들은 전부 다 선물용 아니면 뇌물용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 와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좀 두둑해지면서부터 이제 요리집, 주루, 호텔 등지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가 고급의 술들이 폭발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정치와 비즈니스가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죠. 공산주의 사회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때문에 이 고가의 술들은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접대용, 선물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뇌물용이기도 했죠. 평등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의 세상을 꾸민다라고 하는 공산국가에서 담배 한 갑에 우리 돈 5만 원 이상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게 다 공무원용이겠습니다. 이 구자교에서는 중국인들의 체면주의의 두 가지 면에다가 타켓을 맞춥니다. 첫째 하나는 가격입니다. 즉, 이 구자교 술은 100위안, 우리 돈 2만원 안팎에서 가격을 늘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그래서 구자교를 대접하거나 얻어마시는 쪽에서 서로가 섭섭지 아니하는 가격, 최면 유지가 되는 최저의 가격이 100위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구자교 본품 가격을 딱 맞췄는데 이것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거기다가 또 뜻밖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시진핑이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쥔 뒤에 자기 권력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 정책을 펴니다. 저 공무원들이 민간인하고 술을 마실 적에는 얼마짜리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장소에 가서 회합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중국의 최고급의 요리에 최고급 술들을 마시던 고위 공직자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에, 마오타이니, 오량액 같은 고가 술들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규제에 안 걸릴 만한 가격대 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자교였던 것입니다. 상무용으로, 즉 공무원과 상인들이 회합을 위해서 마시는 술로서 가장 적당한 술로 구자교가 꼽히면서 구자교의 판매량 2배, 3배로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둘째는 도수였어요. 중국의 고급술들이 대부분 50도를 넘습니다. 그런데 구자교는 처음부터 40.8도라고 딱 정해버렸습니다. 왜? 경제가 좋아지면서 중국인들의 술의 소비도 늘어나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뭐죠? 건강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 건강을 덜 해치게끔 마실 수 있는 음주량, 음주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술꾼들은 또 체면이 강하다 그랬죠. 만약에 30도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야, 너 몸 생각한다고 그렇게 술도 아니 맹물 같은 술을 마시니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50도, 60도를 마시자니
자기 몸에 부담이 좀 되는 듯 싶고, 이럴 적에 제일 적당한 도수가 얼마쯤 될까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40.8도였어요. 즉 술이 약하다라는 비난도 안 듣고 몸 생각도 할 수 있는 적당 가격, 체면에 딱 어울리는 도수가 바로 40.8도라고 이 구자교 회사에서는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시장에 딱 들어맞았어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중국의 10대 대형 회사 클래스에 오른 것이 바로 구자교입니다. 한 마시 볼까요? 요런 중국에서의 술병, 요런 모양은 다 호리병 형태라고 여기면 됩니다. 호리병은 복을 갖다 준다는 상징성을 띈다 그랬죠. 제가 황산의 기석에서 그 우중에 마셨던, 갑자기 그 황산의 빗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아, 설마 그대로네요. 황산요? 그거 한 1년이 안 지나가지고 제가 황산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집사람이 남경을 찾아왔길래 둘이서 황산 구경하자고 또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표소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또 망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희망 그리지 말아라. 이 케이블카가 워낙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햇빛이 나타날 거다. 이게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몇 분 사이에 케이블카가 곧바로 그 짙은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라가는데, 눈부신 태양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 천상에 전개되는 거였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정상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 산 아래에는 온통 흰 구름이 천지를 덮고 있고, 그 위로 산 봉우리들이 불끈불끈하게 솟아있는 천하절경이라고 하는 황산의 진면목을 제가 그때 처음 보고, 저 보통 단성을 잘 안 지르는 성격인데 저 혼자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이 선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간 그 친구들한테 미안감부터 먼저 밀려오고요. 그래서 이 구자교 술을 보면은 늘 황산이 떠오릅니다. 이후에 중국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제가 가장 만만하게 찾는 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자교입니다. 왜? 얻어먹건 내가 사건 가격에 부담 없고 술맛 부담 없고 그런 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황산을 찾으시고 상하이를 돌고 이러실 적에 꼭 구자교를 한잔 마셔보기를 바라면서, 구자교에 취하실 적에는 그 황산의 풍경과 그리고 그 고대의 제후들이 입에 피를 바르면서 맹세하던 장면까지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